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 계시는 하루 전날 밤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밤입니다. 오랫동안 강의 진도 나가느라 여러분께 명상을 같이 해드리지 못해서 명상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상이 뭐냐, 그런 얘기, 이론적인 얘기는 최소화하고 실제로 여러분께 오늘은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텅 비어 있으므로 꽉 차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일종의 화두 삼아서 우리가 깊이 허공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상품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도 나가는 거는 다음 주 라이브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명상을 하게 됐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앉으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화지만 이렇게 편집 같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뭐 이걸 잘못 쳐도 라이브처럼 라이브 느낌 나게 뭐 NG 나도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더 깊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어텐션, 주의, 의식의 방향을 점점 가라앉히고 떠서 자꾸 바깥으로 가는 걸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되돌려서 내 자신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 멀리서 태풍도 온다 그러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햇볕이 났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계속 바뀌니까 하늘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을 좀 보실 때마다 명상의 상태로 단 몇 초라도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지니시면 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로움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텅 비어 있으므로 꽉 차 있음,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명상.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의미로부터 또 벗어나서
텅 비어 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격관 명상,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저기 구름이 있구나. 여기 바람이 부는구나. 저긴 태양이 있는 것 같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각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뇌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죠. 즉, 뭐가 있는 걸 봅니다. 동시에 뭐가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뭐냐면 공간, 없는 것도 있다. 이걸 알아차립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너무나 간단합니다. 밤하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을 바라보면 별이 있으면 별 사이에 별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냥 별로 꽉 차 있지 않고 별이 막 박혀 있으면 별 없는, 즉 별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공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경험할 때는, 즉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과 사물들 사이에 사물이 없는 곳, 사물이 아닌 곳을 동시에 알아차립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별이 있네, 여기 사람이 있네, 저기 구름이 있네, 이런 걸 보지만 사실은 동시에 그러한 사물들 사이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물들이 존재하게끔 하는 그 배경에 텅 비어 있음, 아무것도 없음, 어떤 공간성, spaciousness니 그런 게 느껴지죠. 느껴진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냥 알죠. 근데 이 알은 루퍼트 스파이라가 얘기하듯이 지식, 어떤 날리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죠. 저 별과 저 별 사이에는 뭐가 없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은 우리 경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하지만 공간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각하는 어떤 이 오감으로 이렇게 지각, perception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공간은 awareness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일단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은 지각하면 뭐 없는 거, 사물과 사물 사이는 aware,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사실은 근본적입니다. 근본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텅 비어 있음이 없으면, 그러한 공간이 없으면 사물들이 사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자꾸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냥 방 안에 사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방 안에 물로 꽉 차 있다. 그럼 물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거기는 공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사물로 꽉 차 있으면 공간이 없죠. 그러면 그 물이 있는 거기에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물 속에는 뭐가 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꽉 차 있으면, 제한돼 버리면 물이 흘러넘치지도 않고 물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완전히 제한된 공간이면 더 이상 사물을 꾸겨 넣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에 앉아 있잖아요. 이 방에 앉아 있다는 건 이 방 안의 공간이 허락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그래서 모든 사물은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지금 존재합니다. 별이든 구름이든
태양이든 뭐 컴퓨터든 사람이든. 그래서 그 사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그걸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제가 싱잉볼 치는 얘가 사물이죠. 그런데 얘는, 요 사물은 요만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얘를 여기로 가면 요 공간이 다시 생기고 요쪽에 있던 공간을 얘가 점유해서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얘가 움직인다는 건 이쪽 공간들이 얘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물이 있어서 허락을 안 하면 얘는 일로 못 갑니다. 즉 얘랑 얘는 요 공간을 동시에 점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물, 뭐 주먹 하나든 뭐 얘든 항상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존재 뒤에는 텅 빈 게 있다. 텅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 공간을 알아차리는 게 아주 쉬운 단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명상입니다. 그냥 사물만 알아차려요. 예를 들어 이건 여기에 이거 있고 이게 여기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만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죠.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게 뭐고. 그 사물들만 알아차리면 큰 거를 놓칩니다. 더 근본적인 걸 놓칩니다. 그런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 변하지 않는 거. 자꾸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집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집 안이라면 집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방. 그 방의 공간은 벽 4개가, 천정이랑 바닥이랑 벽 4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벽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즉 이게 이걸 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벽의 이쪽 부분과 이 벽의 이쪽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자, 이게 왼쪽 공간, 오른쪽 공간. 이런 벽이 생겨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벽은 여기 있던 공간, 요만한 폭의 공간을 딱 얘가 점유한 거죠, 이 벽이. 그래서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벽이, 건물이 얼마 갈까요? 50년? 100년? 1000년 넘은 건물 참 몇 개 안 되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100년, 200년 지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200년, 300년 지나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즉, 집이 없어진다는 건 공간을 점유하고 있던 그 벽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벽이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해도 이 공간은 벽이 있을 때도 그 공간이고 벽이 없을 때도 그 공간이고, 그 공간은 계속되죠. 그래서 그게 더 근본적이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간은 다 연결돼 있죠. 무슨 명상 책을 보든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배경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하나다, 네? 자타가 하나다, 장자에도 나오는 만물제동, 생사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고 이 우주가 하나고 만물제동 한 덩어리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공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사물에 집중하면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이게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있게 하는 어느 공간, 여기랑 얘를 있게 하는 요 공간, 이거는 사실은 분리가 안 됩니다.
공간을 분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을 때 편의상 그 사물의 왼쪽, 그 사물의 오른쪽인데 요 사물이 존재하는 건 요 공간이 허락을 해줘서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원래 쫙 있는 건 그냥 이 한 덩어리로서의 공간입니다. 공간이 한 덩어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나눠지는데 근데 그걸 치우면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공간은 구별이 안 돼요. 공간은 구별이 안 되고 사물만 구별이 되죠. 얘, 이런 사물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사물이 구별돼서 착각하는 거죠. 아, 공간이 여기 공간, 이 방, 저 방, 101호, 102호 뭐 이런 식으로 너희 집, 우리 집 그거는 다 일시적인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간, 이 공간 나눠지는 것 같지만 잠시 있던 얘가 이 사물이 사라지면 이 공간은 하나잖아요. 이 공간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죠? 우주 전체와 연결돼 있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별이 있는 공간과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방 안의 공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어디 하나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게 이거죠. 지금 저는 방 앞에 앉아서 이걸 떠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지금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으니까 여기 마이크도 있고 뭐 웹캠, 카메라도 있고 여기 앉아서 있어요. 그런데 이 제 앞에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그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공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하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공간을 구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잠시 존재하는 사물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무슨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나랑 저 태양, 나랑 저 구름, 나랑 저 별도 한 공간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뭐 하나의 공간이죠. 그게 하나 우리가 하나다, 연결돼 있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구분되지도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짜인데 그건 나눠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게 데이빗 봄이 얘기하는 나눠질 수 없는 전체로서의 우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또 길게 하냐면 이게 우리 경험, 우리 기억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 내면에 이걸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요. 경험한 게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그랬죠. 일화기억이 돼서 일화기억 쌓인 게 기억자예요. 그게 에고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누군데, 난 아무개인데, 요게 에고예요. 그건 이제 일화기억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내면에 어딘가 쌓여 있죠. 예, 기억들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학교 다녔고, 경력이 뭐고, 어제 뭐 했고, 1년 전에 뭐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예요. 직업이 뭐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다 그 기억자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게 이제 기억 덩어리가 있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내면에는 경험자 차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건데, 그게 내면소통 5장에 보면 나오는 그 능동적 추론 이론에 따라서 마코 블랭킷이 어쩌고 해서 의식이 스토리텔링을 계속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이에요. 경험을 스토리로 바꾸는, 그래서 생각.
이게 이래, 뭐 멘탈 커멘터리라고도 하죠. 이게 이렇지 저렇지 생각. 근데 그 생각과 또 다른 게, 생각은 우리 주로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고요. 생각과도 다른 게 감정입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 다시 말해서 편도체 활성화돼 가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내장이 꿈틀댄다든지,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뇌신경계와 관련된 턱 근육, 안구 근육, 그 다음에 얼굴 근육, 이런 이 승모근, 흉쇄유돌근, 이런 데서 수축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쫙 일어나는 그런 신체 변화들을 우리 뇌가 알아차려 가지고, 아 지금 내가 화났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툭, 분노라는 덩어리가 올라온다? 그런 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덩어리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우리 몸에서는 어떤 내부 감각, 고유 감각, 이런 신호만을 보낼 뿐이고, 우리 뇌에서 그 신호들을 해석해서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짜증나, 뭐 어이구 두려워, 어이구 화나, 이렇게 감정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컨스트럭트, 구성하는 게 감정이에요. 그게 현대 뇌과학 이론입니다. 감정에 대한. 자, 그러면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에는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이게 마치 사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네. 재밌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대상에만 집중하고 그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공간에 대해서 잊고 살듯이, 하지만 공간이 있다는 건 우리가 늘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건 무슨 뭐 연구할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지식, 아는데 그건 지식 날리지가 아니라 그랬죠. 정보 기반이 아니에요. 당연히 얘가 여기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얘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공간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어떤 감정이 떠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우리 내면에 일종의 공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차리는 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알아차리고 그걸 계속 알아차린 상태로 쭉 살 수 있다. 그건 최고죠. 그게 바로 자유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명상을 왜 하느냐? 내면 소통 명상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냐? 바로 요거를 알아차리고, 그럼 이게 그 알아차리는 게 왜 그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감정을 존재하게 하는 그 텅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대. 그거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할까? 왜 그러냐면요. 내 감정, 나의 분노나 두려움, 그게 존재하게끔 하는 텅 빈 공간, 그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진아, 이거를 뭐 불교나 종교적으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게 또 실체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고 쭉 있는 거. 감정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감정 변해요. 그런데 변찮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이 나의 어떤 감정을 존재하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내면에 텅 빈 공간, 우주 같은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 불끈 감정이 올라왔다가
뭐 얼마 있다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뭐 오래 가기도 하고, 어떤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있었다 또 뭐 망각, 잊어버리기 전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생각 떠올라서 막 집착했다가 좀 더 사라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 생각, 기억, 이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예,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근데 있다 없다 하는데 있다 없다 하지 않고 그냥 늘 변함없이 텅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있어야 그런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텅 빈 공간. 그게 배경자아입니다. 그걸 왜 배경자아라고 하냐? 사실은 그게 진짜 자아인데 그게 변하지 않는 진짜 나인데, 진짜 나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얘기하는 진짜 나랑 헷갈릴까 봐 배경자아라고 하는데, 그 왜 배경자아냐? 공간이 배경 같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여기 있으면 얘 뒤에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이거 피규어죠. 백그라운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얘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나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방 안에 보세요. 지금 방 안에 제 방에 지금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여기 책상도 있고 뭐 이런 종도 있고 저기는 책장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조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방도 그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물들에만 주의를 보내다 보면 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방이라는 공간. 그게 진짜인데. 이 방이라는 공간이 변하지 않고 있고, 이 공간에 이 책상 넣었다, 저 책상 넣었다, 이거 갖고 왔다, 저거 갖고 왔다, 뭐, 이 사람 들어왔다, 저 사람 들어왔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은 안 바뀌어요. 방이라는 공간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야,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알아차리래. 이거 뭐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겠지. 내 감정이 올라와? 그럼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겠지. 당연히. 꽉 차 있으면, 예컨대 내 속에 뭐 감정으로 꽉 차 있고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다른 감정이 안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감정이 변하니까. 생각도 변하니까.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억은 그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진짜 나는 뭐냐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예요. 나 그거 잘 못 알아차리는데 아니요.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알아차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화난 거를. 물론 진짜 화가 나면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화에 휩쓸려 가지고 화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화와 분노와 한 덩어리가 될 때도 있죠. 가끔가다. 그건 뭐 진짜 거의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화났구나를 알아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알아요. 지금 내가 나쁜 기억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요. 즉 지금 내 안에서 무슨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뭐 피곤한지 아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죠. 당연하죠. 그건 무슨 수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주의를
내가 감정에다가 생각에도만 보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잠깐 주의를 틀어서 그 감정이나 생각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걸 알아차리면 분명히 지금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무슨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 내가 무슨 감정을 지금 겪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게 나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게 나예요. 그걸 배경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자에 대해서는 계속 오해들을 하셔서 질문이 올라오는데 배경자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 배경자는 형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그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겼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배경자지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긴 애가 배경자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상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대상화 안 되는 존재예요. 즉 무슨 얘기냐? 대상화해서 그걸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묘사하면 그거는 배경자아가 아니에요. 대상화하고 있는 주체, 묘사하고 있는 주체, 이거 배경자아는 이래 라고 알아차리는 게 배경자아지 이러저러하게 생긴 게 배경자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화하지 말고 내가 대상화하는 어떤 거를 알아차리는 존재, 인식 주체를 탁 알아차리면 돼요. 그거를 잡고 가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 사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집중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배경자 훈련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도 저 텅 빈 하늘 공간이 있을 거고 그게 배경자 같은 거고 거기에 온갖 별들이 있네. 그게 내 감정, 내 수많은 기억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속 같이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배경자를 알아차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우리는 어떤 내 안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내가 지금 화났구나를 알아차리는구나 할 때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거지 그냥 배경자를 이거는 잘 안 돼요.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별은 안 보고 공간만 보자. 이거는 잘 안 되죠. 예, 별과 별 사이의 공간. 그거를 별과 별을 봐야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뭐 공간을 알아차리고 뭐 내 자신이 진짜 나 배경자 그런 거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한마디로 좀 편하게 살려고. 이 짧은 인생 사는데 좀 덜 괴로워하려고.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 분노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올라왔을 때 그거가 곧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 괴로워집니다. 서퍼링을 해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확 줄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내가 화났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소통 명상하면 분노가 사라지나 봐요? 아니요. 감정 안 사라져요. 그럼 명상 왜 해요? 내가 화가 났는데 화 가라앉히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상한다고 화가 가라앉아요? 아니에요. 그 왜 해요? 왜 하냐면 내가 화났음을 알아차리죠? 그럼 화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명상에서 말이야. 화를 억누르야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니, 해결 안 돼요.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로 딱 이렇게
잡히는 거라니까 해결이 안 돼요. 분노 깔아앉히려고 억누르죠? 더 폭발해요. 더 괴로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화났어. 화났어. 화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 분노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화가 났구나. 화난 이유는 그거고, 뭐 하구나. 이걸 그냥 계속 알아차리죠? 그러면 그 분노가 나를 괴롭히는 게 줄어들다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어떤 뭐 나쁜 기억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억누른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나쁜 기억이나 감정, 생각, 나쁜 생각, 반복적인 생각 이런 거 그런 게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 그거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자꾸. 그걸 억누르 안 억누러져요. 생각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생각을 누를 수 있나? 안 돼요. 생각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죠. 아유, 난 또 나쁜 생각했네.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은 내 거라고. 따라서 나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아니거든요. 생각은 나한테 떠오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의도를 갖고 하는 거. 그건 움직임밖에 없어요. 우리 뭐 기억, 생각, 감정 이거는 우리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의도를 갖고 하는 움직임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의도를 갖고 전 얘를 칠 거예요. 언제? 5초 뒤에. 제 계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거 됐어요. 의도를 갖고 계획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자, 저는 스윙볼을 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처럼 나 10초 뒤에 무슨 생각 할래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1분 뒤에 무슨 생각 할래요? 계획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나 10분 뒤에 잘 거야. 이거는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나 10분 뒤에 무슨 생각 할 거야? 이건 계획 못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감정도 마찬가지. 아,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아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doing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happen,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냐면 진짜 나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걸. 또 착각들을 하시는 게 명상을 해도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요. 명상은 잡생각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진다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명상한다고 어떻게 생각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명상이 생각을 없애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멍한 상태,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명상은 뭐냐면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서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상이 뭐냐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나한테 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 알아차리는 훈련이 명상 훈련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생각들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편해지고 좀 편해지죠. 그럼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다 보면
생각도 점차 조용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예쁜 생각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점점 그래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자타긍정, 점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마음으로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니까 글로 흘러가요. 누굴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게 되고 점점 그렇게 돼요.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화내는 습관에 의해서 내가 계속 괴로우면 화가 더 나는 법인데 화가 좀 나도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으면 이 화나는 이 화가 그냥 흐물흐물 힘을 잃고 약해져요. 억누르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은 또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아주 반복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 상태에 빠지시면 떨쳐낼 수가 없을 거예요. 자꾸 그냥 강박적 사고라고 하죠. 부정적 강박적 사고, RNT라고 하는 거,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일단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괴로워서 알아차림의 능력이 좀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몸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걷거나 존투 운동처럼 살살 달리거나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또 내가 나쁜 생각, 그걸 자꾸 알아차리는 그걸 하면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또 내가 그 생각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 생각을 딴 생각으로 눌러야지.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나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텅 빈 공간, 그 텅 빈 공간에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저런 생각도 떠오르고 하는 걸 계속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거는요,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무슨 내면 소통 명상 이거 해서 뭐 거창하게 뭐 깨달음을 얻는다. 저는 그런 걸 믿질 않습니다. 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에, 굳이 깨달음 이런 거를 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 깨달음이라 일본말로 사토리라고 하죠 아마. 그거를 한 번도 얘기 안 한 그런 그 수행자도 있죠. 슌유 스즈키 같은 사람, 초심이라는 책을 썼던 그 샌프란시스코 젠 메디테이션 센터를 만들었던 5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그래서 쫙 그쪽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 슌유 스즈키가 만든 그 수행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사토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사실은 그게 진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답니다.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명상을 해서 명상을 하면은 이렇게 뭐 태권도 1단, 2단, 3단 올라가듯이 검도 1단, 2단, 3단, 4단 막 올라가듯이 명상 1단, 2단, 3단, 4단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는 이 알아차림은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습관이 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무슨 1단계는 이거 하고 2단계는 이거 하고 3단계는 저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고 밤하늘 한번 쳐다보다가
공간, 별, 오,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딴 거가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편하면 그게 다예요. 그거 하려고 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의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옛사람들이 얘기한 게, 고개 한 번 돌려 숨 한 번 내쉬면, 고개 툭 돌려서 에이고 한숨 같은 거, 에이 그게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10년 20년 뭐 수행해서 해탈 뭐 이런 경지도 있겠죠 아마. 저는 10년 20년 쫙 앉아가지고 하고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지만 그런 걸 해본 분들은 많이 만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많은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개 돌려, 하, 그걸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벌써 여러분 제 강의를 요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종소리는, 이 종은 왜 치냐면 이게 참 좋은 도구예요. 왜냐면 이렇게 치면 종소리가 있잖아요. 이 소리는 대상이에요. 대상이니까 우리가 어텐션을 보낼 수 있죠. 이 종에. 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을, 우리는 종소리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을 알아.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사라져 간다고요. 길게 사라져가는 소리예요. 그럼 사라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작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종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아직도 있는데 이제는 뭐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들어야죠. 더 들어요. 이게 지금 종소리가 있나 없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종소리를 들으려고 우리의 주의가 쫙 종소리로 가잖아요. 여기 있나 없나? 나의 주의력이, 야, 이 소리가 들리냐? 사라지냐? 아직 종소리가 있냐 없냐?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데 결국은 얘는 사라지죠. 종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 어텐션이 가는데, 이 종소리라는 대상에, 근데 그 종소리라는 대상이 쓱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서 항상 대상 이렇게 보는데, 이 어떤 사물이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대상 없는 인식 상태가 되고, 그 순간에 인식 주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배경자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됩니다. 종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뭐를 듣고 있죠? 아무 소리도 아닌 걸 듣고 있는 거예요. 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고요함은 우리 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는 소리를만 듣는 거지 어떻게 고요함을 들어요? 고요함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요함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아까 이 사물 뒤에 공간이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공간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경험이 안 돼요. 이 사물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물 뒤에
알아차림의 대상, 사실 대상이 아닌데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공간이 있는 거죠. 이 종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소리는 고요함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고요함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점점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고요함은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요함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고요함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배경자로서 알아차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요함은 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고요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데 방이 고요한데 그런 거 없어요. 방이 고요하다는 걸 내 안의 고요함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종소리는요. 자, 보세요. 이 종소리는 내 밖에 있어요. 종소리가 사라진 순간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함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사물과 공간의 관계는 소리와 고요함의 관계와 같고 우리 감정과 배경자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게 내면소통 책에 자세히 나오죠. 이 설명도. 그래서 이 종소리는 우리를 고요함으로 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라져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종소리, 우리가 사실은 이 종소리의 종을 왜 치냐 하면 고요함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겁니다. 물론 종소리도 좋지만 종소리의 핵심은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고 우리를 고요함으로 안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뭐죠? 나의 내면에 있는 배경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나는, 우리의 배경자는 텅 비어있는 거고 고요한 겁니다. 텅 비어있으므로 고요한 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텅 비어있으므로 고요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생각도 나오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하죠. 하지만 걔네들, 내 안에 있는 온갖 시끄러운 기억, 생각, 여러 가지 사물, 번잡한 감정, 생각들 저 너머에 그 백그라운드에는 고요하고 텅 빈 공간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 앞에 있는 공간이랑 여러분 앞에 있는 공간이랑 연결돼 있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고요함도 그래요. 제 소리와 여러분의 소리는 다 다르죠. 그런데 저의 고요함과 여러분의 고요함은 하나입니다. 고요함은 다 같아요. 소리는 다 달라도 고요함은 같아요. 종마다 종소리 다 달라요. 근데 그 다 다른 종소리가 이끌어가는 고요함은, 그 끝의 고요함은 다 똑같아요. 그게 배경자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본질로서의 우리는 하나고, 그게 본질로서의 나가 우주와 하나다. 같은 한 덩어리다 하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고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우주와 하나인 것입니다. 자, 제가 종소리를 몇 번 쳐드릴 테니까 고요함으로 종소리를 따라 고요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자를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종수종은 몇 번 쳐드리고 고요함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요함 속으로 텅 비어 있음으로 꽉 찬 우리들의 배경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